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바셀린을 바른다고 해서 주름이 깊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이미 깊게 파여버린 이마주름, 팔자주름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는 사실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구독하면 예뻐지는 슬기로운 피부연구소. 저는 최지환 원장입니다. 저는 최상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하루 10분으로 10년을 젊어지실 수 있다면 10분 투자할 생각 있으십니까? 10분으로 10년이 젊어질 수 있다? 당연히 해야죠. 저희가 지금부터 단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10년을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들 고민이 주름, 이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70%, 80% 정도 그쵸? 뭐 잔주름이라든가 혹은 팔자나 마리오네트 주름이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중년 여성분들의 제일 큰 고민이자 관심사죠. 네, 잔주름뿐만 아니라 좀 깊게 파인 주름들, 팔자주름이 좀 깊게 파인 주름들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들 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시겠죠? 오늘 말씀해 주실 비법은 그럼 어떤 주름, 뭐 잔주름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말씀하시는 깊은 주름까지 다 도움이 될까요? 잔주름. 잔주름. 네. 왜냐면 사실 잔주름들이 시간이 지나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잔주름 단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10분이 아니라 100분도 투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현 원장님께서 네. 10분만 투자해서 좋아질 수 있는 잔주름이 개선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깊은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023년에 히트쳤던 상품 중에 하나가 바세린이었거든요. 바세린이 바셀린. 난리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리뷰도 많이 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바세린이라는 게 어떠한 제품이고 어떻게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주름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많이 생기는 주름은 전 이제 이마주름을 네. 말씀드리곤 하는데 이마주름은 이제 이마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주름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이렇게 눈을 치켜 떠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주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근데 저는 진료 볼 때 피부 두께도 이 주름으로 판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진하게 굵은 주름이 잡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 두께가 좀 두꺼우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짜글짜글하게 좀 잔주름이 지시는 분들은 좀 피부가 얇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판별을 하거든요. 굉장히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잔주름이 많이 집니다. 이제 아주 건조한 피부는 저는 바스락거리는 낙엽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피부들이 주름이 좀 많이 지고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정리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 때문에 주름이 생기고 그게 시간이 흐르면 점점점 깊은 주름으로 바뀌어가는 거고 잔주름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얇은 사람들이 보통 잔주름이 생기고 더불어 좀 많이 건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잔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뭐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이나 교과서에도 이미 있죠. 우리 주름이라는 것들이 일종의 노화 작용이다. 그래서 얇은 종이랑 두꺼운 종이를 비교했을 때 얇은 종이가 더 잘 구겨지고 노화가 진행됐을 때는 이제 피부 두께가 얇아지니까 좀 더 이제 주름이 잘 잡힐 수 있다. 그리고 탄성인데 탄성력이라고 하면은 직물로 비교를 하자면 면직물이랑 스판 같은 재질의 직물 비교했을 때 면이 좀 잘 구겨지잖아요. 스판은 잘 안 구겨지죠. 그렇게 탄성이 이제 떨어지는 그것도 마찬가지 노화의 작용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피부 두께가 얇아지고 탄성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가 이제 주름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성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두 가지 원인. 첫 번째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 두께가 좀 얇아지고 그리고 이제 피부의 탄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대부분 주름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뭐 피부과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시술들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유명한 장비들을 통해서 어떤 리프팅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 비싸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뭐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세린이라는 거죠? 바세린입니다. 네. 바세린이 그래서 이제 하는 역할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약간 건조한 피부에 발라짐으로써 약간의 그런 수분감, 두 번째는 피부에 있는 수분을 유분막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하나의 막을 씌워주는 역할, 그게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자, 이게 바셀린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이 바셀린이라는 거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르면 가장 효과적으로 바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자, 일단은 이제 우리 바세린을 양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얼굴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얇게 펴 발라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량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 두텁게 바르게 되면 오히려 이제 모공을 좀 막으면서 피부층에 트러블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바르시는 게 팁이라면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제 손으로 우리 쓰게 되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깨끗한 면봉을 이용해서 좀 떠서 쓰시면 세균 감염을 여기서 막을 수가 있겠죠. 그거 하나는 이제 포인트라고 하시면 되고, 손을 먼저 이렇게 닦고요. 소독을 하고,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소량 이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바르면서 말씀드린 대로 얇게 펴 바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에다가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굴곡이나 이런 거 없이 최대한 얇게 발라주는 정도로 하시면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빛이 좀 나죠. 그래서 빛나는 정도까지가 이제 다 발라지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바세린 단독으로 쓰는 건 이제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바르면 되니까. 나머지 팁들은 뭐냐면, 이제 이게 유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유분만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르시면 좋은데 수분 자체가 부족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분 자체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분 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유분을 씌우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간편하게 하는 건 두 개를 섞어서 바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크림을 가지고 섞어볼까요? 한번? 네, 섞어주시죠. 똑같이 1대1 정도, 비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서 섞어서 이렇게 손등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얼굴이나 손등에 훨씬 좋아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이제 수분량 자체를 좀 채워주면서 같이 유분으로 한번 채워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간편할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이 섞어 바르니까 이게 지금 수분 크림이랑 섞어 바른 건데 같이 바르니 훨씬 더 촉촉합니다. 네. 바셀린 단독으로 바른 것보다 수분 크림이랑 섞어서 바르니까 제 느낌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첫 번째는 너무 두텁게 발랐을 경우에 모공을 이제 막으면서 트러블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여드름 혹은 모낭염 같은 경우에 이 모공이 막힌 다음에 그 안에서 피지가 쌓이고 세균이 증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이제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모공이 너무 막힐 정도로 두텁게 발라주시면 오히려 트러블을 좀 유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자기 피부 타입을 좀 잘 알고 바르셔야 합니다. 얼굴이 너무 지성인 사람들, 흔히 유분기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바셀린을 발랐을 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셀린도 어쨌든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너무 지성인 분들이 바셀린을 발랐을 경우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주름 개선 효과라든지 수분막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시게 되실 수가 있죠. 제 생각에는 수분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단순하게 이것만 바세린만 바르는 것보다는 재생크림이나 이렇게 저희가 한 것처럼 섞어서 바르거나 재생크림을 먼저 바르고 바세린을 발라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이 수분을 좀 채워주면서 유분막을 형성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바세린 먼저 바르고 그렇죠. 수분크림 바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당연히 바세린막 때문에 수분크림이 흡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순서는 좀 잘 지켜주시면 좋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흔히들 뭐 피부과 약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레티노이드 계열의 피부과 연고들, 네. 뭐 흔히 스티바이라고 부르는 그런 연고를 바르시거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연고를 바르고 얼굴에 바셀린을 도포하는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차폐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약효가 좀 강하게 나타나거나 알 수 없는 또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바셀린을 바른다고 해서 이미 깊게 파여버린 이마주름, 팔자주름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 거죠.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잔주름 단계 혹은 좀 덜 깊어진 상태에서 피부에 수분을 좀 보습을 잘 해줘서 주름이 깊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이미 깊어져 버린 주름들은 사실 바셀린을 바른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보실 수는 없습니다. 마치 종이 접기 같은 거죠. 종이를 그렇죠. 한번 접고 나면 그 접힌 선이 아무리 펴도 다시 펴지지 않는 것처럼 한번 접히기 전에 그게 유지를 해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슬기로운 피부연구소에서 바셀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바셀린이라는 건 정리를 해보면, 깊은 주름을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잔주름을 예방하고 그리고 깊은 주름으로 나가는 거를 막아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트러블이 올라올 만한 피부라든지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 사용할 때부터는 조금 소량으로 시작해 보는 게, 그리고 얇게 바르는 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피부연구소였습니다.